공수처장하고 대통령이 뭐 티타임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조사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진술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티타임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대한 특별 대우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수처가 내비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200페이지 분량의 질문이 준비가 돼 있고 심야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답을 하지 않으면 조사는 의외로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입니다. 오늘 적용된 체포영장의 시한은 48시간인데요. 오늘 오전 10시 33분에 체포가 되었으니까 금요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유효한 겁니다. 그럼 내일 하루 정도는 더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조보는 체포영장 시한이 끝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보엽 의원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48시간이라는 체포 시한이 있거든요. 예. 10시 33분에 체포한 걸로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48시간 지나면 금요일 오전 10시 33분까지가 예. 체포 시한이고 그 사이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조사를 해야죠. 예. 공수처에서 200쪽 분량의 질문서를 만들어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200쪽을 읽는데도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피의자 윤석열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진술 거부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일관되게 진술 거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질문에서 발끈해서 마구 횡설수설을 하다 보면 조사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상현 의원 얘기대로 최근에 잠도 못 자고 배도 고프고 하면 밥도 먹어야 되겠고 좀 쉬어야 되겠다. 휴식 시간 포함해서 하루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12시간? 그러니까 조사 시간은 8시간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넘을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에 주어진 그 조사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을 아주 짧고 효과적으로 써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걸 받아내야죠. 예, 그렇죠. 지금 뭐 대통령의 체포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이제 대통령의 체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어렵사리 체포가 지금 된 상황에서 진술 거부를 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48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 일단 구속영장을 그 전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이긴 의원님. 네. 질문지 분량이 200쪽이 넘는다가 지금 공수처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 대면 조사를 하고 있으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는 것도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설명입니다. 어쨌든 답은 하지 않더라도 계속 질문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어떤 내용들을 주로 할까요? 일단은 진술 거부, 헌재 변론기일 불참이 본인한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입건시켰던 검찰, 검사 출신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진술 거부를 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일들이 일련의 사태가 야당과 헌법재판소 내지는 공수처와 획책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본인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망상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무모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200쪽은 정말 200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공수처는 물어볼 게 많을 겁니다. 특히 공동의 정범이라고 한다는 그 계엄의 공동의 정범이라고 한다는 여러 국무위원, 김용현 장관부터 시작해서 그 대질의 어떤 신문, 그들이 했었던 증언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 질문들이 있을 거고요. 특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라고 그 제안했던 것도 아마 대통령의 인지가 있었느냐라는 것도 아마 공수처에서 확인을 할 것이고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는 그 과정에서 계엄법 그리고 국무회의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그리고 국법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문서로 남겨놔야 되는데 그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아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전 국민들을 놀라게 했었던 포고령, 뭐 의사들을 처단한다든지 아니면 B1 벙커에
정치인들을 가둬둬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종 수정 검토를 했었던 주체가 대통령으로 지금 보도가 됐는데 정말 그것이 맞는지 등등 이 계엄에 있어서 불법 내란에 있어서 총 과정을 아마 공수처가 물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어쨌든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다. 앞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부분을 주장하고 있고 할 것이고, 진술 거부권을 이틀 동안 행사한다면 조사가 제대로 마무리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저는 48시간 동안은 좀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이제 구속 수사로 이어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묵비권 행사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란죄 혐의 공동 정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 재판은 벌써 시작됐고 예. 증거들이 속속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측은 그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다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증언 갖고 그러면은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만 봐도 대통령 마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처럼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미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자료들, 증거들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최종 확인, 물어보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는 뭐 기소나 구속 수사와 기소가 이어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지금 계속해서 오늘도 뭐 자필 편지로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기하면 됩니다. 계엄이 왜 정당한지 본인이 한 계엄이 뭐 때문에 한 것인지 주장하면 되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그냥 묵비권만 행사한다고 해서 본인의 죄가 감춰지지 않는 것이라고 본인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본인의 주장, 그래서 계엄을 대체 어떤 식으로 정당성을 주장할지는 저도 궁금합니다만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그냥 수사기관에 털어놓는 것이 난 맞지, 지금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본인에 대한 뭐 기소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참 순진한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일관된 부분 중에 하나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비권 행사될 거라는 건 이미 다 모두가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진술 거부권은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런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 영향을 통해서 밝혀내는 건 공수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란 수사 관련돼 가지고는 경찰이 이미 8할 이상 수사를 했고 검찰에서 관련자들이 기소했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영향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까지 공수처가 보여준 거는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뿐인데 과연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비상계엄 선포의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주요 인물 체포를 지시했는지, 국회 무력화 시도를 누가 어떻게 지시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찰 수사에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돼 있고 사령관들이 다 기소가 돼 있어요. 구속 상태에서. 선관위 장악 시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2의 비상계엄을 모의했는지 여부까지도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이런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또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지금 벌이고 있고, 저런 부분들을 얼마나 진술을 받아낼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상당 부분 다른 공범 혐의자들 입에서 사실관계가 좀 드러난 거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공수처를 공격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실력 없다, 수사권 없다. 근데 이제 공수처가 실력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너무나 엄청난 범죄를 국민들 앞에 생중계로 범죄 현장을 노출을 해버렸거든요. 게다가 수많은 증거가 쏟아져 있고 또 내란 속에 윤석열 스스로 대국민 담화 여러 차례 있었죠. 오늘 녹화 영상이 있었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증언, 자백이 없다고 해서 기소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증거로 내란 수괴의 죄가 너무나 명백할 경우 아무리 공수처의 실력이 모자라도 이거는 법률에 따라 기소를 하면 유죄를 피해갈 수 없다. 그리고 내란죄의 경우 형량이 매우 높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앞으로 자유로운 햇볕과 공기를 맛보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달력 CG, 달력 그래픽을 한번 띄워주시죠. 대통령 체포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희가 날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체포는 48시간, 구속은 20일로 해서 쭉 계산을 해보니까 2월 초까지는 구속 기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뭐 구속영장 청구가 돼야죠. 그리고 발부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과 달리 구속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야 된다라고 오늘도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이 주장 앞서도 우리가 일부 다뤘지만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고 하죠. 이 주장이 타당하다, 아니다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한 말씀씩 해주시죠. 일단 성시윤 의원님. 또 최대한 원칙을 따라라라고 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구속영장만큼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너무 혐의가 명백하기 때문에 체포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체포를까지 해야 되느냐, 수사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이미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구속하고 기소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굳이 그럴 아까 뭐 빌미라고 말씀하셨지만 전 빌미가 아니더라도 그런 좀 논쟁을 최대한 잠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번엔 중앙지법에 청구하는 것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긴 의원님. 글쎄요, 저는 중앙지법 굳이 뭐 바꿔서 내기보다는 계속해서 서부지법에서 발부를 하고 그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금 불법이고 부정하고 있는 그 근거가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4년 동안 계속해서 중앙지법에다가 영장을 청구했는데 왜 이번만큼은 서부지법이냐라는 거거든요. 예. 공수처법 내지는 다른 법에서 어떤 조항을 들어가지고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왜 4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만 하다가 이걸 왜 서부지법에서 했느냐.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좌익 판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근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지고 반박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향을 들어가지고 반박하는 건데 굳이 이런 부분들을 들어줄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냥 계속해서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 관할하고 지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나마 체포와 구속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리스크를 지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렇게 그것이 생각을 오히려 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드네요. 김윤영 의원 생각 어떠세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수처법 31조의 관할법, 공소를 관할하는 건 서울중앙지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을 때 추후에 지금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안 지켜지면 수집된 증거나 증언이 위법돼서 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증거나 증언이 위법성이 절차적 정당성이 안 지켜져서 위법성으로 인해서 이게 조각됐을 때 이렇게 나는 혼란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죠. 예. 저희가 지금 당장에 직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의 문제도 지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나라가 지금 쪼개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안 지킨 거 나서 추후에 저런 분들 설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더 천천히 정확하게 하나하나 아까 제가 빌미라고 표현했는데요. 빌미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이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다 지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아서 혹시 윤석열이 체포 상태에서 풀려날까 걱정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요. 예. 저희가 이 사태를 내서 이 사태가 모든 게 어떤 방향으로도 끝날 거 아닙니까? 결론이 나게 됐을 때 국가가 저희가 나아가야 되는 국가의 안정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제가 국가 안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흠결을 남기지 말자라는 예. 말씀이네요. 저는 그 앞으로 체포 구속될 중대 범죄자들이 윤석열 매뉴얼을 만들어서 윤석열 따라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내 맘대로 고를 거야. 쇼핑하듯이 고르고 판사도 내가 내 성향에 나한테 유리한 판사로 할 수 있는 방법들, 기피 신청 계속하고 저 사람은 성향이 이상하니까 저 사람은 인척관계로 어떻게 됐으니까 이게 매뉴얼로 만들어져서 중대범죄자들이 공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논란 단 한 방에 불식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란 특검 하면 됩니다. 그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가 됐는데도 한덕수 대행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또 최상목 대행이 또 거부권을 행사해요. 이제는 국민의힘이 야권의 내란 특검은 안 되니까 우리가 특검법을 만들겠다. 비상계엄 특검법 만들겠다 하면서 외환죄는 수사하면 안 되고 수사 기관과 수사 인력 수도 대폭 줄여서 니네 하고 싶으면 특검 시작하고 싶으면 국민의힘 동의하는 걸로 해야 될 걸 이런 식의 어거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수사권, 기소권 이 모든 논란 무슨 법이 어디가 미비하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이 납니다. 김건희 처벌 조항이 없어서 불기소 처분했다.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데 예. 이 모든 논란 한 방에 정리하도록 내란 특검 합시다. 예. 자, 이 시각 공수처 앞에 집회 참가 인원은 확실히 더 늘었습니다. 앞서 양쪽에 경찰 차벽이 있었고요. 가운데는 다 비어 있었거든요. 화면 하단 청사 정문 사거리인데 화면 하단 쪽이 이 정부 청사 정문 쪽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 입구 쪽인데 입구 쪽에서 그 반대쪽으로 계속해서 뒤로 참가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차벽에서 이제 한 3분의 1 지점까지 찬 것 같아요. 공수처 앞에 집회 참가자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외치는 구호는 얼마 전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외치던 그 구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태극기와 일부 성조기를 흔들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내일 두 번째 탄핵 심판 변론기일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체포 상태에서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있을까도 궁금하면서 그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도 출석하겠다고 애초에는 밝혔다가 안 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오면 체포될까 봐라는 분석이었는데 이미 체포된 상황에서는 나의 방어권을 위해서 변론권을 위해서 나 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겠다라고 밝힐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 재판, 형사사법 처리에서는 이제 불복하고 진술을 거부하겠지만 이제 헌재에 있어서는 뭐 본인이 이제 직접 변론할 수 있는 태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지금 뭐 TV 화면 속에 보이는 저 집회 분들이 불법 영장 무효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좀 매듭을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 아까 국민의힘 패널 분도 이게 이제 공수처법에 따른 그 조항에 있어서 서울중앙지법을 들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적혀 있냐면 재판 관할이라는 조항에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공수처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사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그 재량은 분명히 검사들에게 있는 거고 예. 범죄지의 관할, 소재지의 관할 모두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그러니까 서부지법이 모두 청구할 수 있고 관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똑 떨어지는 겁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인데 계속해서 부인하는 것은 그냥 어떤 내란의 어떤 계속 연속 대통령께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목적밖에 없다라고밖에 저는 볼 수 없고요. 예. 아마도 지금 이렇게 체포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헌재라도 나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부당한지 오늘 6필 편지에서 공개했던 것처럼 지지자의 결집을 위해서라도 헌재에 나가서 출석해서 이렇게 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태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는데 저도 지금 법률 정보를 좀 검색해야 되는데 방송 진행 중에 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 잘 짚어주셨네요. 다만이라고 하면서 예외 조항이 함께 명시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한다. 즉 서울중앙지법에 영장도 청구하고 기소도 해서 재판도 받아야 되지만 다만 어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하는 예. 그러니까 법원에 기소하는 것은 서울중앙지법이다. 근데 이게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은 지금 공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체포와 인신을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거잖아요. 예. 이 조항도 뭐 적용이 안 될 뿐더러 100번 양보해서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다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범죄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소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관할법원이 어디입니까? 대통령 관저가 있는 곳이 한남동이고 한남동을 관할하는 곳이 서부지법입니다. 예. 범죄지 관할로도 이 계엄을 선포한 곳이 대통령 관저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서부지법이 관할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그냥 혐의의 부인을 반대를 위한 반대일 수밖에 없다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검색하려고 했는데 저희 제작진이 바로 준비를 해줬네요. 공수처법 31조 재판 관할입니다. 공수처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의 관할이지만 다만 범죄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소할 때도 가능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는 더더욱이나 가능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대통령 측에서 아마 저 앞부분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한다에 방점을 더 찍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광장에서는 어쨌든 불법 영장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 공수처법의 조항이 이기인 의원 설명대로 딱 떨어지게 그런 주장을 반박할 수도 있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혹시 반론이 있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죠. 없으면 제가 정리를 하죠. 애초에 그래서 대통령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지금 공조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법원에 영장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 법원은 아니다의 주장으로 옮겨갔거든요. 그 주장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저 공수처법의 조항을 앞으로 자주 우리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성치훈 의원님, 헌법재판소 얘기를 하다가 왔는데 예. 윤 대통령이 민주당 독재를 막는 게 민족의 의무다라고 헌법재판소 답변서에 적었거든요. 예. 이게 지금 헌법 심판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그 재판인데 정파적 대결 구도로 자꾸 몰아간다라는 비판이 이런 대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 민주당 탓이다. 이거를 이제 논리 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 글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의 의미를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가? 독재라고 하면은 뭐 흔히들 말하는 삼부 요인이라고 하는 입법 권력, 행정 권력, 사법 권력 이 세 가지를 모두가 한 명이 다 그 군림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독재라고 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본인이 그 독재를 못 하니까 민주당이 그걸 막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비상계엄까지 갔던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지금 뭐 입법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의 다수당이기 때문에 뭐 입법 폭주를 했다 뭐 이런 비판들을 하시는데 민주당이 한 게 뭡니까? 김건희 특검법, 그 최상병 특검법 다 뭔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하고자 했던 그리고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막고자 했던 것들을 그걸 넘어서는 방법이 특검밖에 없으니까 특검을 통해서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방탄을 제거하자라는 목적을 갖고 입법을 한 것이 그게 입법 독주입니까? 그리고 그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요. 김건희 여사를 막기 위한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불기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권력은 입법부의 다수 이 지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어떻게든 대통령의 이 폭주를 막기 위한 대통령의 독재를 막기 위한 행위들을 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반대로 역으로 민주당이 독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 했다. 저는 그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역시 누가 독재를 하려고 했는지 누가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는지를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글쎄요 이런 논리구조 얼마나 더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싶으면 한번 계속 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민주당 독재를 막는 게 민족의 의무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이런 얼토당토한 얘기를 얼마나 더 많이 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그랬지만 여러 정치적 주장들이 많이 난무하고 또 법률적 헌법적 주장들도 부딪히고 있는데 그걸 좀 정치적 주장들을 걷어내고 법률적 헌법적 주장들과 쟁점들로 추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이번에도 아마 그런데 시간이 일정 부분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엽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서울구치소로 이제 수감이 될 예정이잖아요. 오늘 조사가 끝나면 야간 조사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요? 지금 벌써 5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시간을 넘기지 못할 거고 그 자정을 넘겨서 조사하는 건 죄송합니다.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예. 못하니까 서울구치소로
가겠죠. 그 갑자기 저는 이런 의문이 드는데 변호사도 계시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 쪽 법률 대리인들이 아마 오늘 밤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공수처에 주어진 48시간의 조사 시간을 뺏기 위해서 내일 헌법재판소에 나는 출석하겠다. 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속도를 내면 파면될 시간이 빨라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몹시 고민할 것 같은데 이때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공수처가 허락을 해줘야 피의자가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피의자가 원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출석 참석을 보장을 해야 됩니까? 저한테 물으신 거예요? 아니 변호사가. 변호사요? 변호사 없습니다. 변호사 여기 예. 아 죄송합니다. 예. 변호사 정도의 그 식견을 갖춘 분들이긴 합니다. 예.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 윤석열 쪽은 몹시 고민할 것 같고요. 오늘 밤에 그 서울구치소로 수감이 되면 이제 현실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동안 예. 따뜻한 관저에서 고생할 때 우리 국민들은 살 애는 밤, 눈 내리는 밤을 은박 담요 하나로 버텼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구치소는 난방도 되지 않고 맨 바닥에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는 온수통 하나 준다고 합니다. 그거 안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내일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예. 자,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입니다. 해가 이제 저물고 있고요. 법과 질서의 확립이라는 문구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오늘 9시 이후에도 심야 조사 가능성은 있고 어쨌든 8시간 이상 조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또 자정을 넘겨서 조사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도 고려를 해서 본인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 일단 서울구치소로 보내질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조사 그리고 서울구치소로 수감되는 그 과정까지 뉴스 특보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